하이썸입니다.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하이퍼나이프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신가요? 아직 1, 2화밖에 공개되지 않아 드라마에 대한 평가는 조심스럽지만 이 드라마는 넷플릭스의 여왕 박은빈 배우의 연기 대변신과 엄청난 연기력을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드라마입니다. 외신들도 우영우가 미쳤다면서 박은빈 배우의 연기력을 칭찬하고 있고 드라마에 대한 관심도 넷플릭스급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호평을 받으면서 잘 가고 있는 듯한데요. 디즈니 코리아는 배우 수지를 백설공주 OST에 참여시키기도 하면서 요즘 일을 아주 잘하는 것 같은데 정작 디즈니 본사의 능력이 참 아쉽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그래도 이번에 넷플릭스의 여왕을 디즈니로 모셔온 건 좋은 전략이었고 그녀의 세계적인 영향력이 디즈니의 부흥에 어떤 도움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오늘 왜 갑자기 우영우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 워싱턴 포스트가 박은빈 배우, 특히 그녀가 연기한 우영우라는 캐릭터가 전 세계에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켰는지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김밥은 어떻게 위안을 주는 음식에서 글로벌 센세이션으로 발전했나라는 헤드라인의 기사가 바로 그것인데요. 요즘 미국에서는 개인적 취향에 맞게 맞춤 주문 제작이 가능한 김밥이 미국 식료품점 체인점들과 온라인 상점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기사는 이렇게 김밥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이유로 우영우에게 주목한 것입니다. 2022년 7월 넷플릭스에 공개되었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무려 7주 연속 비영업권 1위를 차지한 바 있었다는 기사는 극중에서 우영우가 끊임없이 노출시켰던 김밥의 위력이 현재 세계적인 유행이 된 김밥을 만드는데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기사의 내용처럼 김밥도 나름대로 인기 높은 한식이었지만 우영우 이전에는 해외에서 불고기나 비빔밥, 삼겹살과 떡볶이만큼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데 우영우 이후 김밥은 최정상의 인지도를 가진 우리나라 대표 음식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여성 매거진 쉬노우즈가 보도하고 있는 바와 같이 김밥은 우리나라에서와는 달리 냉동식품의 형태로 엄청나게 팔리고 있고 매진 사태가 이어져 물량이 딸릴 정도라는 기사들은 외신들을 훑어보다 보면 정말 자주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는 다양한 종류의 김밥들이 미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미국의 식품 전문 매체 더 키친이 김밥의 다양성에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기사는 요즘 높은 인기를 누리는 김밥은 일본의 초밥처럼 롤 형태의 음식이지만 일식과는 전혀 다르고 속재료는 무한대로 조절할 수 있으며 다양한 재료의 조합이 가능하다면서 미국의 식료품 체인 트레이더조의 김밥 대란 이후로 다양한 맛의 김밥들이 등장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중 인기 높은 김밥들은 우엉김밥, 잡채김밥, 참치김밥 등이라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정도를 김밥의 다양성이라고 하기엔 김밥의 진가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죠. 속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수없이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김밥의 매력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기사도 언급했듯이 최근에는 이런 김밥의 높은 인기 덕분에 김밥이 코리안 스시라고 불리던 굴욕적인 일은 과거의 일이 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김밥이 오히려 스시를 밀어내고 있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입니다. 다양성을 가장 큰 무기로 삼은 우리의 김밥이 이젠 프리미엄 고급 메뉴로 변신하여 스시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대표하는 매체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무려 캐비아와 금박 가루를 얹은 $55짜리 김밥이 등장했다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소박하고 쉽게 먹을 수 있기에 서민 음식의 이미지를 가진 김밥이 현재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랍스터, 와규갈비, 전복을 속에 채우고 캐비어와 금박을 두른 모습으로 변신하여 등장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기사 역시도 김밥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면서 미국에서 오랫동안 코리안 스시라고 불렸던 김밥의 이런 변신은 이제 김밥이 주류 음식으로 올라섰다는 신호란 것이었습니다. 김밥이 무슨 고급 음식이고 주류 음식이냐라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스시도 처음엔 일본의 어촌 시장에서 팔던 서민 음식이었는데 번지르르하게 포장하는 것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 일본인들이 그것에 고급 음식이라는 이미지를 씌워서 현재의 인식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니 같은 논리로 김밥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인데요. 오히려 김밥이야말로 우리나라 음식의 중요한 강점 중 하나인 퓨전의 극대화된 음식이기에 금박을 두르고 트러플을 넣은 고급 김밥이 등장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퓨전이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김밥이 스시와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영미권 최대 커뮤니티 레딧의 한국 음식 커뮤니티에서도 이러한 김밥의 다양성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비건 소세지가 들어간 김밥의 이미지와 함께 이탈리아 사람들이 피자에 올라간 파인애플을 보면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김밥 속재료의 다양한 변형에 대한 화두를 던진 것이었는데요. 이에 대한 외국인들의 댓글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인들은 원래 김밥에 온갖 재료를 다 넣어. 난 전혀 놀랍지 않아. 맞아, 요리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상한 재료를 넣는 것보다 더 한국적인 것은 없어. 치즈 떡볶이나 핫도그에 들어가는 온갖 재료들, 마늘빵에 설탕, 피자에 고구마 같은 걸 봐봐. 그래, 한국식 고구마 크러스트 피자 너무 맛있어. 고구마 라떼도 있어. 난 이것이 한국적인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가 미국화된 것이라 생각해. 미국 문화를 기발한 방식으로 수용하는 것도 매우 한국적인 거야. 이는 모두 한국인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춰 한국에서 만든 거야. 진지하게 말해서 한국인들은 김밥에 세상 모든 것을 다 넣어. 이게 뭐가 문제야? 스팸 김밥도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한국 음식처럼 보이는데 한국에선 흔한 일이야. 우리나라 음식은 오직 한 가지의 본질적인 맛을 끝까지 끌어올리는 음식도 있지만 조화롭게 밸런스를 중요시 여기는 음식들도 많고, 때로는 특정한 요리법을 기반으로 그 안에 넣는 재료는 만드는 사람 마음대로인 모든 것을 넣고 믹스하는 음식들도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김밥과 비빔밥이죠. 재료가 무엇이든지 간에 말면 김밥, 비비면 비빔밥인 것인데요. 그러니 재료에 비건 소세지를 넣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한국 김밥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김밥과 같은 여러 가지 한식 요리들이 전 세계인들에게 익숙한 음식으로 자리 잡아가면서 외국인들 기준에서는 난이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는 놀라운 인식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한중일 젓가락을 구분하는 인식입니다. 미국의 음식 및 요리 전문 매체 차우하운드는 한국과 일본, 중국의 젓가락은 서로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젓가락은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할 정도로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기사는 눈치채지 못했을지도 모르지만 젓가락의 모양은 한국, 중국, 일본 등 국가마다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젓가락은 보통 길이가 긴 유형인데, 이는 음식을 큰 그릇에 담아 나눠 먹는 문화 때문에 중앙의 그릇까지 닿기가 쉬우라고 긴 형태가 된 것이라는 기사는 일본의 경우는 한중일 중에 젓가락이 가장 짧다면서 끝이 가늘고 뾰족해서 생선을 먹는 데 특화되었다 이야기했는데요. 한국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는 기사는 한국 젓가락은 일반적으로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은 같은 금속인데 그 이유는 위생적인 목적 때문이라면서 금속은 쉽게 끓일 수 있기에 위생을 중요시 여기는 한국인들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고, 모양이 약간 납작한 이유는 다루기 쉽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한중일의 다름이 인식되고 있는 또 한 가지는 바로 냄비에 끓여 먹는 요리인데요. 미국 매체 LA 이스트는 아시아식 냄비 요리가 한국식, 중국식, 일본식 버전이 있다면서 각기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중국의 마라탕과 일본식 샤브샤브와 함께 한국에도 한국만의 냄비 요리가 있다면서 한국에서는 이런 냄비 요리를 전골이라 부른다 소개했는데요. 전골은 고기나 해산물, 버섯, 야채 등의 다양한 재료를 냄비에 넣고 국물에 함께 끓인 후 나눠 먹는 요리를 뜻한다는 기사는 역사적으로 전골은 고급 요리로 여겨졌으며 궁중에서도 먹었던 음식이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기사가 놓친 포인트가 있는데요. 한국식 냄비 요리가 중국이나 일본의 것과 가장 차별화된 점은 바로 국물이죠. 중국과 일본의 냄비 요리들은 국물보다는 재료를 즐기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만, 우리의 버섯 전골, 불고기 전골, 해물 전골 등의 요리들은 재료도 재료지만 재료의 풍미가 우러난 국물을 즐기는 형태라는 것이 다른 점인데요. 당연히 취향의 차이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냄비 요리의 완성은 국물이라 보기에 우리나라식 전골이 가장 매력적인 냄비 요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다 같은 아시아 음식이니까 거기서 거기다, 또는 한국식 전골을 한국식 샤브샤브다 라고 폄하하던 시대가 이제 드디어 저물어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드라마를 비롯한 다양한 한류 콘텐츠로 인하여 이제서야 우리나라 음식이 제대로 빛을 발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